오늘 영상은요, 올리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나 투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닫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억 원의 아파트를 단돈 3천만 원도 들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3천만 원도 들이지 않고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거짓말 같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식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투자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정말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투자금 대비 수익률, 이걸 따졌을 때 정말로 최고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 방법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내가 정말 여기 안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임대인의 입장이 아닌 임차인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출이 껴져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들어가면 되는 집일 수도 있고 안 되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집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여기 전세로 들어갔을 때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전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전세 보증보험을 들면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국민 중 전세를 들어가는 모든 세입자들은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를 들어갈 때에는 보증보험은 필수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에 보증보험을 들었던 회사, 거기서 전세금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보험이 안 들어가지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증보험이 들 수 있다, 그러면은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모든 금액을 전부 다 책임을 져준다는 겁니다. 세입자분께서는요, 보증보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소량의 수수료가 들어가긴 하지만요, 보증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저는 방금 임차인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투자금을 줄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KB시세 5억 원 매입가, 내가 아파트를 산 가격이죠. 근저당이 하나도 없을 때, 대출이 없을 때 전세금은 4억 3천입니다. 그렇게 치면요, 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돈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을 때에는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처음에 먼저 1억 1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 기존에는 원래 4억 3천만 원 가량의 전세금이었는데요, 5천만 원 가량 낮추어 선순위 대출 1억 900만 원, 다음 세입자 3억 8천만 원의 전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이 있고 전세를 들어간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세입자에게는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세금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요, 바로 매매가가 KB시세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순위 대출 1억 900만 원, 다음 세입자 3억 8천만 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면은 채권 최고위라 그래서 1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120%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는 1억 2천만 원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1억 9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1금융권을 잘 찾아보시면요, 채권 최고액을 110%만 설정한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1억 9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입자가 3억 8천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두 개 합은 5억 원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1억 900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선순위 대출을 받고요, 채권 최고액 110%를 설정하면요, 1억 2천만 원이지만은 내가 실제 빌린 돈은 1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입자가 3억 8천만 원의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한다, 그러면은 5억 원 가량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에 들어갔던 돈은 약 1,100만 원 가량 되는 것이죠. 여기서 취등록세,
650만원가량 더하면요, 그랬을 때 나의 투자금은 약 1800만원가량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투자했을 때 제일 큰 리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1억 900만원의 한 달에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애초부터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요, 일정 시간 버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1억 900만원에 대한 이자 약 28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이 28만원을 매달 뺀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방법, 선순위 대출을 받고 뒤에 보증보험을 들어 임차인이 들어오는 이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께서는요,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나의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서도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의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느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